새로운 패러다임. 제프리 사티노보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이 차갑고 무자비한 세상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기계론적인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공언하지 않아도 기계론적인 사상은 사람들의 삶과 현대 문명의 세계관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기가 전혀 없는 세상에서 기계 인간이 된 자신을 상상해 보라. 그곳의 모든 것들은 추상적인 행동 범위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의식도 감수성도 없는 물체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그곳의 당신은 단지 기계일 뿐이고 사랑은 뇌의 화학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우연한 일이며 모든 일들은 DNA의 진화에 유리하도록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한다. 하늘이 푸른 이유와 차가 움직이는 구조, 그리고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바로 그들이다. 또 슈퍼컴퓨터가 있다면 그들은 지금 이 책을 읽는 이유까지 설명해 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초기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물론 자신이 완전히 기계라고 믿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며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의식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선택을 해 나간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미지의 굴 앞에 서 있다. 왼쪽 길은 의식적인 존재가 우리가 스스로 길을 선택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오른쪽은 당신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낸 영과 일만이 존재하고 길을 통한다. 기존 체제의 저항. 코페르니쿠스와 뉴턴,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 과학 모델의 선구자들이 겪었던 격과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지식들은 사회의 보수적인 원칙들에 의해 출구가 막혀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정통파를 자부하는 기성 세력들은 완고한 벽을 쌓고 변화를 거부한다. 오늘날 교회 권력에 의해 화형에 처해지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지금 그 권력은 모든 모습들을 하고 있다. 일부 대학과 정부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 그리고 편협한 미디어들은 주어진 영역에 맞지 않는 연구나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생명이 아니라 생계를 위협한다. 하지만 아밋 고스와미 박사는 희망을 본다. 그는 반대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반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람들은 그것이 시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것을 억지로 차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들은 대강 조사해도 쉽게 없앨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사상이 되거나 간단한 조사로 그것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그제서야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억지로 차단하려고 한다. 그것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즉, 대안적인 과학자들이 내놓은 실험 결과는 이미 기존 과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는 이미 어디론가 움직이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다. 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이 우주관의 도약이라고 믿고 있다. 즉, 우주를 무생물로 생각하던 것에서 벗어나 우주를 살아있는 것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력이 있는 우주 안에서 우리 역시 그 생명에 의해 양육된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것들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통찰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우리의 삶에 한계를 주었던 깊은 분리의 개념을 넘어서게 해준다. 과학적 패러다임의 진화. 패러다임의 분명한 진실 중 하나는 그것이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과학에서는 더욱 그렇다. 낡은 관점들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때 지식의 패러다임은 진화한다. 진화의 속도는 느릴 때도 있고 때로는 폭발적으로 가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학의 위대함은 계속 진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은 기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관점과 구조를 세우며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끔 현재의 모델이 진행되는 지식과의 충돌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반대 세력의 힘에 지원을 받는 반대는 그 모델은 새로운 모델로 대체된다. 해글린 박사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학의 진보에는 이해의 단계와 지식 진화의 단계가 있다. 각 단계에는 그들만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 양식과 정부, 국가, 제도, 교육이 탄생한다. 그래서 지식이 진보함에 따라 세계도 패러다임에서 패러다임으로 진화한다. 각 시대마다 고유의 세계관과 패러다임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결국 다른 것들로 변화해 간다. 패러다임 속의 패러다임. 많은 인류 과학자들처럼 윌리엄 틸러 박사 역시 완고한 편견에 부딪히고 있다. 우리는 의지의 힘에 대한 많은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역시 확고하다. 그런데 왜 과학계는 주목하지 않을까? 이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전통적인 패러다임과 세계관에 갇혀 스스로 주위의 감옥을 쌓아 올리고 있다. 그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실험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들은 그것을 감추고 없애버리려고 한다. 또 그것이 출판되는 것을 저지하고 관련된 의견이 교환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 자료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어떤 특정한 세계관 속에서 안정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불편한 이유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어서 틸러 박사는 현재 과학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우리의 패러다임 안에는 의식, 의지, 감정, 마음 혹은 영혼과 같은 것들을 들어설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확실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의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주의 구조는 현재 존재하는 것을 넘어 의식의 들어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패러다임 도약.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패러다임의 도약은 과학계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사회나 문화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약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개인적인 차원일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아마도 수백만 명이 가치관과 견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세계와의 관계에 극적인 변형을 경험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더 좋은 차와 큰 집, 명품 구두를 끊임없이 추구한 결과가 공허함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허함은 이전에 그들이 소유물과 경제적인 성공을 메우려 했던 공허감과 똑같은 것이다. 물질주의 세계관에서는 더 많은 돈, 더 많은 삶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하지만 더 많이 가져도 여전히 공허함은 남는다. 결론은 물질주의적인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다른 이유도 있다. 많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올바르다면, 즉 우주가 살아있는 존재이며 우리의 생각과 행성들, 그리고 모든 아원자 입자들까지 모든 그 우주의 일부분이라면 새로운 세계관 자체가 저절로 일어나고 말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취해 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오만일지도 모른다. 배고픈 유기체는 항상 음식을 찾고 있다. 우리는 그 유기체의 일부분이며 행성이나 우리의 생각, 아원자 입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아마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주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구는 그다지 편안한 곳이 아니다. 물과 공기는 오염되고 있고 도처에 기아와 인구 과잉이 만연하며 작은 무기로도 한 도시를 날려버릴 수 있다. 캔디스 퍼트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몸은 항상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한다. 만일 우리의 현실이 즉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것이 새로운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대한 유기체라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충동으로부터 낡은 세계관을 뚫고 새로운 개념이 탄생한다.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는 것 속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을까?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존재하고 있다. 균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